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야의 여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상황 김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잇따라서 여야 원내대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간담회 내용을 같이 듣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법질극입니다.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민생 개혁을 원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과 함께 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당의 국회 파업, 민생 안전 법안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전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 여당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하자고 약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본회의 엽시다. 민생 법안 처리합시다. 필리버스터 보장합시다. 네,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잇따라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법질극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협상의 정치가 끝났다.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잇따라서 했습니다. 일단은 합의를 하셨죠. 29일 날, 그러니까 30일 전에 이제 합의가 된 것은 여야가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은 먼저 표결 처리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3법을 나중에 처리한다 그래서 오후 6시경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대비했죠. 자유한국당이 그럴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토당토 않은 198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인사 관련한 첫 번째 안건 인사 관련한 것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거고요. 그다음 76개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 또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거고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 26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곧 뭐냐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 12월 10일까지는 선거법하고 그다음 공수처법에 대해서 부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식이법은 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하는데 이분은 상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정신을 깨는 것도 문제고요. 이거는 결국은 2018년 12월 15일 날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회법과 공수처법을 구체적으로 의논하겠다라고 합의한 것도 여반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를 한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198개를 필리버스터로 묶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야 4당이 지금 대략 한 열흘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에 상정되어 있는 국회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거는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정 의원님 어떻게 조금 들으셨어요? 전에 앵커께서 소개해 주시는 경제 뉴스를 보면은 12개월 동안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정치권이 여든 야든 관계없이 경제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문제는 사활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 우리 정치 풍토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민생 경제 법안 처리 국회를 제안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두 번째로는 집권 여당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제압하겠다며 국회의 파행을 무릅쓰고 대결 정치를 선언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세 번째는 국회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이 민생을 볼모로해서 극단적인 반대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 너무 잘못됐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정치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든 정치인이 깊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잘못했지요.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경제나 민생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협상을 계속 해나가겠다. 그걸 고쳐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대결 정치를 선언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뭐 시의적절했냐 여부와 관계없이 그거는 이제 자기 희생적인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이 필리버스터라는 거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그걸 가지고 민생을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지금 전국의 초미의 현안으로 발생하고 있는 뭐 유죄수 수사권 문제라든지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문제는 또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바로 잡혀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우리 정치가 정말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사활을 걸고 정치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양쪽 다 협상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저는 거예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이런 양시양비론적 태도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는 198개 필리버스터를 묶은 거에 대한 팩트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6개가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네. 26개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묻고 나서 정치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겠지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공히 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이번에 처리돼야 될 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3법이 바로 경제와 관련된 법이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법 이거 일본 경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 국내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법입니다. 민생법이 곧 경제법입니다. 이것을 막아 나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매우 중차대하다.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결국은 이것은 떼쓰기 정치, 시도 때도 없이 장외투쟁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이런 국회에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행동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이것을 마치 더불어민주당에게 같이 책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희화화 또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정치를 좀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감추고 싶은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4월 총선과 전에 하지 않도록 미국에게 7월 달에 얘기했다. 이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의 한 방법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삭발하고 단식하는 게 아니고 협상의 장에 갔어야 됩니다. 특히 한교안 원내대표는 정치 협상회의 안 가고 단식장에 갔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의 아주 궁색한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모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리버스터를 삼았던 것을 중단하시고 국회의장과 약속한 것 합의를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선진화법을 악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거지 인사와 관련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가 첫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이것조차도 못하게 만든 것하고요. 두 번째 민식이법 아이들의 고통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던 이 법을 볼모를 잡아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발언과 더불어 이번에 정치적 패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결국에, 종종 방송에서요, 그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같다는 얘기를 많이 희화시키지 드리거든요. 마십시오. 그 집권당을 한다는 의미는 국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무리 막무가내 야당이 덤벼들어도 그것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법 제도를 변화시켜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집권 여당인 겁니다.
맥날 야당 공격해봐서 뭐 하냐고요. 그 야당에 삐뚤어 나가기만 하면 실제로 그래서 정치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고 그 피해가 그 시기에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정부와 여당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많은 여당 대표들이 엄청나게 속을 썩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한테 협상 카드를 내밀면서 국회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100일 못 가면 뭐 70일에도 가고 60일에도 가고 이게 정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열을 내시지 않으셔도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수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그럼요. 입장이신가요? 수정 안 할 수 없습니다.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제안을 했어요. 일단 그러면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법이죠. 그런 그 민생 법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3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법안 이거 우선 처리하고 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국회를 내일이라도 원포인트로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그 민주당에서 화가 나가지고 뭐 야당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일단 그거라도 하자 먼저.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의사일정 합의본을 협상을 하자. 이게 이제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팩트체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꾸 집권 여당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옛날 여당, 집권 여당,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야당 때 협조할 것은 협조했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고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한 겁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야당, 자유한국당이 막무가내 내기식으로 한 것은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랫동안 정치해왔던 이해찬 대표께서 이런 정당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했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점잖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명박 정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 일거에 걷어찬 겁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은 필리버스터지만 공수처법 처리 안 하겠다는 한교안 대표의 의중을 분명히 담은 겁니다. 그다음 선거구제에 관련돼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이 있습니까? 10% 의석수 줄이고 비례대표제 없애자라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될 때쯤 되면은 깽판을 놓습니다. 어거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정도가 지금 상황이냐 아닙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정치개혁을 방해하고 있고요.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문특위, 이 얘기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거 아닙니까? 반문특위가 아니라 반민특위에 대해서 반문특위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틀린 말을 했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정 흔들기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고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야당을 두둔하고 결국은 집권 여당의 책임론을 돌리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와 다릅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처음 예. 말씀드리면은요, 자꾸만 정치를 하자는데 대결과 투쟁을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럽긴 한데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공존했을 때가 어땠냐면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있었을 때 장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 공전이 됐어요, 국회가. 그래서 2006년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가 됐으니까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가 김한길 대표고 이쪽 한나라당은 이재호 대표인데 불러와서 김한길 대표한테 사학법은 우리가 양보합시다. 그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처리시킵시다. 이게 정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 자유한국당에서 선거구제 개편안이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여야 간의 협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선거구제가 아니라 선거법,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거법 문제는 원안에서 그 의석수, 지역구 수 225개, 비례대표 75개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의석수 조정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당도 이 현안대로는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점들을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야당에서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선거법 문제만은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수처법은 조금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한번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물리적인 충돌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의사일정을 땡겨가지고 선거법 문제를 갖다 이번에 안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2월 9일 날이면 이건 끝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전 국회에서 했던 필리버스터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도 이미 이것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기존의 선거법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합의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에서 일부 양보의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어차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1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여당의 원내대표의 능력이고 네. 더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이제 제3당의 원내대표가 일단 민생법안, 경제법안은 이렇게 내일 처리합시다라고 제안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풀어가자 이겁니다. 예. 지금 정치가 안 되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곧 뭐냐면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은 동의하지만 결국은 검찰은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선진화법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에 고발된 60명의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딱 한 명을 뺀 나머지 59명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검찰은 이걸 또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안한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도입하지 않아야지만 검찰이 봐주기가 되기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물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순히 정치의 문제다,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 본질과 태도의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한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서 198개의 필리버스터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논의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로 해결될 문제이냐. 그것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일 때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못된 정치 방식이 과연 정치로 풀릴 거냐.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동안 여야 3당 대표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오죽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협상은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내대표가 그 지경까지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본질을 외면하고 마치 정치로 풀 수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안한다고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수 치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유한국당에서 선진화법에 상정되어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일면 양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을 생각이 지난번 우리 이해찬 대표가 한교안 대표가 단식하러 갔을 때 비서실장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박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법과 공수처, 즉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지만 21대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여야 4당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오늘 그 나경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전문을 쭉 보니까 이분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을 번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도입과 검찰 개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이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0일 이후에도 필리버스터를 또 계속 이어가면서 임시회에서요. 임시회는 필리버스터를 못하죠. 네.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임시회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 필리버스터는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가능한데 이거는 표결로 이미 바로 시행한 들어갑니다. 것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공수처는 표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걸 다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임시회가 소집이 된다 하더라도요. 네, 똑같은 걸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니까는 이제 아, 나경원 10일까지 이제 네, 또 네. 본회의가 잡혀서 그 안에 이 안건에 다시 대해서 표결로 들어갑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임시회가 다른 열리더라도 안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그 설명이신 아니, 그러니까 거죠. 이게 예. 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안 198개의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번 회기 내에 필리버스터가 안 된 안은 다음에 가서도 또 필리버스터가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법안 올라오는 거 족족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어떻든 이번 국회를 마비시키면 또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오는 법안대로 또 필리버스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풀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당이 입장을 변화되는 것은 무슨 여당이 공격하고 저렇게 무슨 야단을 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국민 여론들이 한국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입장은 언제든지 변경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그러니까 오시아노 원내대표가 그러잖아요. 이휘화를 막론하고 죄송하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정치하는 너희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뭐 억울한 심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는데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어가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대로라면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5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협의해야 된다는 건 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표결 처리를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면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 그런 데서로 네. 백날 하면 못 푼다니까요. 아니, 너무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예. 왜냐, 아까 당내 상황 좀 전에, 알아볼까요? 예. 아까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필리버스터가 종국의 대책은 아니다.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 됐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어떤 쓴소리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객관적인 진단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끌 수 있지만 어떻든 제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치인 당신들과 관계되는 법이고 나와 관련된 법,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법, 이 문제는 더 절실한 문제인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 이익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사활적으로 싸우느냐, 이런 여론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필리버스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려고 하더라도 앞에 예를 들면 정말 그 이견이 없고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만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예를 들면 의사일정 제 몇 항부터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죠. 그런데 전체를 필리버스터를 제한을 해버리니까 예. 이거는 사실상 마비시켜버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더더군다나 저런 정도의 안을 결정하게 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제 원내대표하고 수석 부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단이 모여서 결정한 모양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중대 사안이면 사실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것을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도 없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로 제기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민생 법안들, 뭐 민식이법이라든가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고 자유한국당이 상식적인 수준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제 임시국회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그 본회의인데 지금 예산안도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12월 2일까지 네. 처리를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인데 내일이죠. 필리버스터를 10일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산안도 그 안에 처리를 못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해인 입법, 태호법, 유치원 입법, 어린이 관련된 거 그렇고요. 중소기업 창원 지원법,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 소상공인법,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등 민생 법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기본법 등 해서 다양한 그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미 한 겁니다.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인사와 관련된 첫 번째 법, 인사 그 무기명으로 하는 그게 하나가 맨 앞에 있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198개, 그러니까 199개였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198개 중에 197개 이것은 합의 처리를 하고 나머지 유치원 3법만 가지고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을 자유한국당이 내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 내지도 않았지만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겠다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임재원 의원이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3법에 대한 안건대로,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낸 법안을 먼저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임재원 의원이 낸 의견과 마지막에 합의된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의사 일정이 진행되는 걸로 보았는데, 그걸 다 깬 거 아닙니까? 198개를 몽땅 다 걸어놓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답을 가지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접고 원래대로 지금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거를 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걸 제안을 접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 하나 좀 알겠습니다. 정정을 해드려야 되는 게요. 예산안은 오늘 밤 12시로 필리버스터를 더 진행할 수가 없는 예. 사안입니다. 네네. 그리고 원안을 예를 들면 야당에서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소위 정부 원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 본회의는 무조건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려고 관례대로 한 2, 3일 정도 협상을 더 하다가 예산안은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올라가니까. 그때 나머지 민생 법안도 처리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지 다른 법안들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